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4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일단 상승 마감을 했죠. 근데 엄청난 변동성,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다우가 장중 한때 1.5% 올랐었고요. 나스닥은 2.5%인가 올랐었어요. 그랬는데 새벽 4시인가요? 4시 좀 넘어서인가요? 그때쯤에 다우는 거의 보합까지 밀렸었고요. 나스닥도 보합까지 밀렸었죠. 그러다가 막판에 올라서는 모습인데, 막판에 올른 이유가 어저께 오늘 자네 델런, 과거에 연준 의장 출신이고요.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그가 상원과 하원에서 증언이 있었죠. 상원에서 어제 요번에 그러니까 예금 보호에 대해서 어제 포괄적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사실은 어저께 금리 인상이 이제 5월에 끝날 것 같다는 분위기에 주가가 폭등하던 거를 그냥 급락으로 끌고 갔었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럽었나요? 오늘은 하원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금 전액 보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을 하락을 막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하락을 옐런이 만들었는데, 오늘 하락하려고 하는 거를 옐런이 다시 막아서 반등으로 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 파월이 없다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올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점도표에는 금리 인상이 5월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6%인데 더 내려올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월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시그니처하고 SVB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례고 경영진의 심각한 경영 실패 때문이라면서 은행 시스템 전반에는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르면 CS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이 너무 빨리 판단을 이룬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어제는 제롬 파월은 그랬죠.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마무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자꾸 제기되는 듯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의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좋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 거죠. 19만 1000명이 나왔어요. 전주보다 1000명이 감소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19만 8000명이었어요. 그래서 20만 명 하회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라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미국이 투자가들이 벌써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가 인상이 멈춰진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제롬 파월이 언급한 것처럼 일시적인 어떤 경영 실패인지 은행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아까 제네럴런이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주가가 빠진 게 대한 부담인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상황에 따라 언급이 바뀌고 시장 대응 다른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고요. 이번에 터진 은행 문제가 정말 아무 상관없는 경영 실패인 건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항상 금융위기가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것만큼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거라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서 나쁠 게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제가 항상 이 뉴스보다 기술적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나스닥이 1% 상승했고요. 다우는 0.2% 상승 마감이었는데요. 이 다우를 봤더니 이 음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늘 회복하려다가 다시 내렸거든요. 근데 다우가 한때 1.5%가 올랐어요. 1.5%가 올랐고요. 장중에 0.5%가 빠졌었네요. 빠졌다가 마지막 플러스가 돼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죠. 이게 옐런이 아니었으면 방어가 안 됐을 그런 차트의 모습이었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예죠, 월봉. 이 월봉이 꺾인 상태에 놀고 있잖아요. 전지 왜 이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뭐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차트가 꺾인 13년 만에 20월선이 꺾였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재료가 나올 건데 그 재료가 이 은행일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왜냐하면 13년 동안 한 번도 이 월선이 꺾이지 않았어요. 물론 뭐 좋은 재료가 나와서 주가를 올려가지고 월선을 우상향하고 틀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꺾인 게 진실이라면 거기에 맞는 재료가 터져야 되는데 그 재료가 뭘까에 생각을 하는데 과거 사례로는 전쟁이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기적인 사건이었지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항상 금융사건이었어요. 금융사건. 그래서 한번 그 사건이 어떤 건지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어저께 장중한 때요. 2.5%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날 1.6% 빠졌는데 그때 1.3% 올랐다가 3%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 거기까지 다 갔다가 다시 밀렸어요. 2.5%까지 밀렸다가 2.5% 올랐다가 제로까지 밀렸다가 다시 1.1% 1.2%는 올랐는데요. 어쨌든 횡보하고 끝난 상황이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냥 견디고 끝났다 정도가 해석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정확한 방향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찻잔속의 태풍이냐 빙산의 일각이냐 둘 중에 하나가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CS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에 문제가 있었죠. 작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 은행 국립은행에서 출자를 더해가지고 9.9% 지분 차지하면서 대주주가 되면서 방어를 했는데 결국 지금 뭐 한 5개월 만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30원이 급락을 했어요. 이거는 다른 거 아니죠. 금리가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아 해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중할 때 1276원 정도에 끝났고 종가는 1278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 여기에서는 1289원까지 갔다가요. 지금 1284원, 그러니까 한 6원 정도 올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얘가 기술적으로 아직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서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목표치는요 채웠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멈출지 안 멈출지 좀 두고 봐야겠죠.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뭐 미국에 달려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저는 이제 뉴스보다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주봉을 보면은 이제 목표치를 아직도 못 채운 거죠. 25에서 60주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주선, 60주선에 대드가 나지고 5주선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차트의 모습이라 너무 빠르게 고점을 찍었다 판단할 이유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파월의 어떤 금리나 없다에 아마 그 영향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지금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도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목이요 600 종목 상승했습니다. 600 종목. 하락 종목 1200개. 자, 코스닥 어저께 상승 종목 390개, 하락 종목 거의 8, 900개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거든요. 일단 뭐 코스피가 지금 또 여기서 5주선을 지금 회복했죠. 5주선이 얼마냐면 2314예요. 그러니까 5주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컸던 시장의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정말 싸움을 좀 벌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특히 후행스팬이 캔들을 벗어나야 시세가 나옵니다. 못 벗어나면 시세를 못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지켜보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어저께도 수급과 전혀 다른 시장의 모습. 수급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상승 종목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시장을 편식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